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이 정무부 시장 인선 과정의 적정성 논란을 두고 시의회 의원들과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 시장은 14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출석해 정무부 시장 시민추천제 공모는 의회 인사청문을 위한 준비 단계로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신민우 운영위원장은 정무부 시장 공모가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과와 인사청문 절차 재추진을 요구해 30여 분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정책 협의를 열고 조직 개편과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7개 지역 주요 현안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시의회는 14일 정책 협의에서 청사 배치를 둘러싼 노조 갈등과 관련해 공직사회가 동요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안정적인 조직 개편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오는 20일 정부 제출 시한을 앞두고 목포대와 순천대의 갈등이 계속되는 국립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전남광주특별시가 양대학 수장의 만남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부는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에 활용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민영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이 SK그룹이 전남광주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 시장은 14일 시의회에서 열린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SK그룹이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투자하기로 한 400조 가운데 AI 데이터 센터와 생산 설비가 동부권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지역 소외론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기의 반도체 팹을 조성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서는 삼성이 5기, SK가 4기 등 모두 9기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시장은 구체적인 투자 내용은 조만간 SK가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가 팹과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전남 동부권을 비롯한 호남권 산업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심 속 명소로 자리 잡았던 순천 오천 그린 아일랜드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도로 복구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관련 예산 1억 원이 순천시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번 예산 삭감의 배경과 함께 순천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담겼던 오천 그린 아일랜드 원상복구 설계비 1억 원. 손은모 순천시장은 당장 도로 복구 공사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 의견을 모으고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설계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 예산은 설계비이지 직접 공사비는 아닙니다. 설계에 앞서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치는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진행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우선 형성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천시 의회는 오천 그린 아일랜드 원상복구 설계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의회는 당장 도로 복구를 결정하기보다 동천 관련 국가하천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확인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먼저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도로를 다시 복구를 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 시기를 늦춰라. 이 시기를 좀 더 뒤로 늦춰서 내년 본 예산에 올리든지 그렇게 맞춰서 그 모든 부분이 설계가 끝났을 때 그거에 맞춰서 시에서도 진행을 해야 재정적인 이중 부담도 없고 하니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린 아일랜드는 지난 2023년 정원 박람회를 위해 강변도로 1km 구간을 잔디길로 만든 곳입니다.
박람회 기간 임시로 쓰던 공간이 유지되면서 우회 통행을 해온 인근 주민들의 도로 복구 요구와 생태 공간이 지속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도시관리 계획 변경 없이 도로를 덮은 행정 절차를 지적하며 녹지 변경과 도로 원상 복구 중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방향을 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녹지로 유지하더라도 해당 공간이 본래 폭우 시 도심 침수를 막는 방제 시설이자 하천 제방인 만큼 시민 안전을 고려할 때 순천시의 행정적 셈법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순천시는 시의회가 요구한 주민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관련 예산을 재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성급한 속도전 대신 수기 과정을 요구한 시의회의 제동 속에 지역사회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 광주의 반도체 산업단지나 해남 데이터센터처럼 국가 첨단 산업을 이끌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전력 확보입니다. 정부가 전력 공급에 지원을 약속했고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직접 점검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정민 기자. 최근 한성숙 국무총리가 신안 해상풍력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현재 신안 해상풍력의 전력망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네, 한 총리가 지난 13일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신안 해상풍력은 전체 발전 규모만 8.2기가와트에 달해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 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막대한 전기를 생산해도 이를 육지로 보낼 전력망 구축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이 주로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의 경우는 자운도와 임자도 일대에 단지를 조성 중인데 임자도에 변전소를 세우고 장성까지 무려 89km에 달하는 선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송전망 구축에만 1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국가 전략 산업의 위험 요소를 오롯이 개별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당장 2029년부터 광주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지금처럼 민간에만 맡겨서는 전력망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정부 대책은 나왔습니까? 지난 10일 정부와 한전이 호남 반도체 산단에 6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까지 언급하면서 기업의 선로 구축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진짜 문제는 비용 부담도 있겠지만 주민 수용성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전남 서부권에서 소비처인 광주 장성까지 끌어오는 송전선로가 최대 걸림돌입니다. 선로가 통과해야 하는 영암과 해남 등지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철탑만 남고 혜택이 대도시로 돌아가는 건 지역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주민 수용성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면서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송전탑 수용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구간 지중화를 비롯해 지속 가능한 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단까지 연결되는 장성과 광주 구간은 정부가 도로와 하천 부지를 활용해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남에서 장성으로 이어지는 나머지 구간은 막대한 예산 문제로 대부분 송전탑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주민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전면 지중화를 결정했습니다. 또 송전탑 인근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직접 할인해 주거나 주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해서 수익을 나누는 이 공유제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단순 피해자가 아닌 상생 주체로 만들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제10대 완도군 의회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완도는 전북 등 수산업의 위기와 해양치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데요. 최정욱 완도군의회 의장을 만나 취임 소감과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제10대 안도군의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안도는 전북을 비롯한 수산업의 어려움과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피해, 즉 경제와 인구 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런 시기에 의장직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더욱 큽니다. 의장은 개인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도 군의회를 대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책상에 판단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 듣고 필요한 부분은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께 신뢰가 할 수 있는 일하는 의회,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희망을 여는 의회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무조건 대립하는 기관도 아니고 집행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기관도 아닙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예산의 효율성이나 정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 본연의 역할에 따라 분명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와 행정감사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예산의 우선순위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현장 방문과 간담회, 정책 토론회를 활성화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견제와 협력이 균형을 이루는 생산적인 의회,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귀한 정책 연구와 업무 편찬 전문 교육,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공부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안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수산업 위기와 해양치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산업은 안도의 지역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전복과 김미역 등 양식산업이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수온과 해양 환경 변화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고수온 대응과 양식 환경 개선, 스마트 양식, 품종 개량뿐만 아니라 소비 확대와 새로운 관로 개척, 가공 수출 활성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해양치유산업입니다. 해양치유센터가 시설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이용객과 지역 경제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도 해양치유산업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시설 운영 수지, 이용객, 관리공단의 재정 지원, 지역경제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성과는 높이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도 국민 여러분, 안도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는 안도가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복과 김미역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이 있고 청정한 해양 자원과 관광 자원 그리고 청해진과 장보고 대사라는 소중한 역사적 자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현장으로 더 많이 찾아가겠습니다. 어업인과 소상공인, 청년과 어르신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작은 의견 하나도 소중하게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의회가 잘 부분은 더 잘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가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국민과 함께 답을 찾는 의회,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 등 55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와 용수로 말단부, 천수답과 밭작물 재배 지역 등 농업용수 공급 취약 지역입니다. 예산은 곱수장비 구입, 임차와 관정, 간이 양수장 개발, 하천수 양수와 저수지 물 채우기 등에 사용됩니다. 전남 광주시는 시군별 저수열과 용수 공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지원 투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무안군이 청렴 취약 분야 개선과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청렴 전담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4개 반 15개 팀이 참여해 그동안의 청렴 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계약과 보조금, 인허가와 공사 등 국민과 접점이 많은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부당 지시와 갑질, 소극 행정 등 주요 청렴 취약 요인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습니다. 장흥군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년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삼계리와 운주리 등 2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소득으로 환원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삼계리는 학교 폐교 부지를, 운주리는 마을 저수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은 지난달 31일 6개 마을에 2차 공모 신청도 마쳤으며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신 완도군수가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 사항을 주문했습니다. 김 군수는 13일 군청에서 열린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보고회에서 현장 부지가 실제로는 좁은 만큼 계획된 조형물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관광객 편의가 떨어질 수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비판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 설명회를 다시 제대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완도군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은 국도 77호선과 구내면 삼도리 일원에 방문자 센터와 해양경관길, 미니 도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3억 원입니다. 완도군은 지난해 말 조형물 등의 디자인 제작 설치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했고 올해 2월에는 관련 용역 평가 결과도 공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 군수의 이번 지시에 따라 사업 규모와 조형물 배치,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의 일부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선거구 주민에게 감자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흥군 의회의 한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 원, A 의원의 아내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임기 주민들에게 감자 36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은 판매한 고구마 품질에 불만이 제기돼 보상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의원이 고구마 구매자뿐 아니라 지지자 모임 성격의 온라인 단체방 회원에게도 제공했다며 지난 2023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